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도 눈 뜨자마자부터 시세부터 확인하셨을까요?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기억하시겠지만 전문가님께서는 단기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부터 들여다보는 건 의미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기는 했었습니다. 당분간은 전체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될 정도의 빅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멀리 내다보는 마음으로 시장을 들여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희는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요, 노예 해방 기념일로 인해서 휴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이 뉴욕 증시가 이번 주 중간에 하루 쉬어가면서 이 흐름을 조금 바꿔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보통 6월로 접어들면 학생들이 방학을 맞으면서 휴가를 떠나는 투자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줄어드는 거래량으로 횡보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요즘 뉴욕 증시를 보면 상당히 과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죠. 직전일에 마감됐던 지수들의 흐름을 보더라도 3대 지수가 모두 빨간불을 켰습니다. 간략하게 다시 살펴보자면 다우지수는 0.15% 상승하면서 38,834포인트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는 중입니다. 나스닥 지수도 0.03% 강보합권에서 안착을 했고요. 17,862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쳤고 S&P 500 지수 역시 0.25% 상승하면서 5,487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는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엔비디아를 비롯한 소수의 AI 수혜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이 증시 전반을 상승으로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상승 종목의 수가 적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하락의 압력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연준 위원들도 신중론을 담은 발언들을 쏟아냈는데요. 물가가 2%라는 목표치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금리가 인하되기 위한 여건이 만들어지려면 몇 달이나 혹은 분기가 걸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 남은 기간 동안에 증시의 거래량을 끌어올릴 만한 주요 경제지표 발표나 또 주목할 만한 기업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 안에서도 불확실성이 이제는 조금 커질 수 있다라는 점도 유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속에서 10년물 국채금리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다가 이번에는 조금 올라간 모습입니다. 4.236%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약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0.04% 하락하면서 105.22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골드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계속 상승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0.02% 상승하면서 2,343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휴장이었던 뉴욕 증시 분위기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럼 크립토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살펴봐야겠죠.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 이더리움 꿈틀거리는 가격입니다. 이더리움의 가격이 이제 슬슬 움직이려나 하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현물 ETF 승인 소식에도 오히려 내림세를 보였던 이더리움이었는데 어제 하루 새에만 3%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이더리움 가격을 상승으로 이끈 특정 소식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 2부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헤드라인 살펴볼까요? 중소 코인마켓 거래소에 줄지어 폐업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중소형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정말 줄줄이 폐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원화로 거래가 가능한 원화 거래소가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USDT로만 거래가 가능한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소식인 건데요. 이미 지난해 말부터 다수의 거래소들이 폐업 절차를 밟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어제 지닥이 서비스 종료를 최종적으로 알린다라는 소식까지 접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잇따라 폐업을 하는 데 또 이유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어지는 2부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전망, 중꺾마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던가요? 이 비트코인을 두고도 할 수 있는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일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이지만 아직도 이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전망이 계속해서 낙관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떤 근거가 비트코인의 전망을 이렇게 낙관론으로 끌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크립토 시장의 이슈들 헤드라인으로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위 비트코인 그래도 오늘은 조금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0.99%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9위의 자리를 계속해서 잘 지켜나가고 있는데요. 우선 뉴욕 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메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은 계속해서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오히려 실버도 조금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비트코인이 따라오는 속도보다는 그래도 실버가 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게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골드 역시나 1위를 굳건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켓캡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 상황 속에서 1위 자리 지키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립토 시장의 암호화폐 시세까지 만나보도록 하시죠. 오전 9시 기준으로 비트코인 현재 0.13%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일 대비해서도 0.11%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6만 5천 달러 선 밑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 흐름이 낙관론에 힘입어서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현재는 0.16% 하락하고 있지만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전일 대비해서는 2.48%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또 솔라나는 전일 대비해서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리플은 오히려 반대로 전일 대비해서 0.74%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알트코인 단에서 어제 말씀을 드렸었지만 도지코인과 톤코인이 파리 자리를 놓고 경합을 펼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격차가 다시 조금 벌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도지코인 현재는 내림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어제 대비해서는 0.15%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톤코인은 계속 많이 올라와서 그런지 전일 대비해서는 2% 넘는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시세까지 마지막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헤드라인 이슈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짚어보는 날입니다. 시장의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도 있어 보이죠.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네, 6월 20일 목요일 오늘의 코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는 1부에서 헤드라인으로 만나봤던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씩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사실 혼자서는 이 코인과 관련된 뉴스들을 살펴봐야지 하면서도 들여다보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포털 메인에서 헤드라인으로 내용을 접했다고 하더라도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들여다보지는 않게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슥 보고 넘겼던 이슈들이라면 이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뤄볼 이슈는 이더리움의 가격이 꿈틀거린다라는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더리움, 이 알트코인의 대장은 상대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더리움 가격이 꿈틀거리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이유로 이 현물 ETF의 최종 승인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꼽히고 있습니다. 어제 이더리움의 현물 ETF 거래를 위한 증권신고서의 승인이 임박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가상화폐 전문 매체 더 블록에 이와 관련된 기사가 실렸는데요. 우선 헤드라인부터 보면 금요일까지 SEC의 합리적인 의견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더리움 ETF 발행자라는 제목으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이더리움의 현물 ETF 발행 예정자가 지난주에 미 증권거래위원회죠. SEC로부터 증권신고서에 대한 의견을 받았으며 이번 주 내로 수정본을 준비해서 보낼 예정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마감 기한이 이번 금요일인 증권신고서에 관한 의견을 받았다라고 쓰여 있는데 이 SEC는 증권신고서 S1의 양식이 언제 승인
승인될지는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발급 기관이 SEC의 피드백에 얼마나 빨리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분석가들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영향이 또 어느 정도나 될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보였던 흐름에 최대 20%를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확실히 지금 이 이더리움의 가격이 꿈틀거리는 것에 시장 참여자들은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앞서 지난 5월에 블랙록이며 피델리티며 그레이스케일 이런 곳들을 포함해서 자산운용사 8곳이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의 심사 요청서를 SEC가 승인을 했습니다. 이 심사 요청서 승인 직전에 기대감으로 이더리움의 가격이 크게 뛰었던 바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현물 ETF가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되려면 이 심사 요청서가 아니라 증권신고서 S1의 승인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심사 요청서의 승인 시점부터 이 S1의 승인을 기다리는 시점까지 이더리움의 가격이 상승분을 다소 반납한 채로 약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더리움 보유자분들이 계속해서 답답함을 조금 호소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 암호화폐 시장 리서치 업체는 최근에 보고서에서 이 이더리움 ETF가 출시가 되면 5개월 만에 31억에서 48억 달러 수준의 순유입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또 비트파이넥스 파생상품 책임자 제그 쿠너는요,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 자금의 10%에서 20%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했다고도 하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전망들을 듣다 보면 확실히 빨리 이 현물 ETF가 최종 승인이 돼서 출시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런 분석들도 분석가들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다는 거 항상 유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는 또 다른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이더리움에 대한 미국의 규제 조사가 완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더리움 개발사인 컨센시스는 X에 글을 게시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더리움 개발자, 기술 제공자, 그리고 업계 참여자들에게 큰 승리를 발표하게 돼서 기쁘다라고 했는데 SEC 집행부가 이더리움 2.0에 대한 조사를 종결한다고 통보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앞서 SEC는 이더리움이 미등록 증권인지 아닌지 이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습니다. 컨센시스는 그래서 지난 4월에 이더리움 규제와 관련해서 SEC를 제소한 바 있는데요. 컨센시스의 고소장에는 미국 시장의 감시 당국이 컨센시스나 다른 기업에 대해서 임시 집행 조치를 통해 이더리움을 불법적으로 규제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SEC와 컨센시스가 계속해서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이더리움에 대한 불확실성이 투심 위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조금 퍼져가는 것 같은데요. 이더리움의 가격 전망에 대해서 계속 엇갈리는 의견들이 나온다라고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분석가들의 의견도 제각각으로 나뉠 만큼 이 이더리움을 놓고 사실 이렇다 할 큰 이슈들이 나오지 않았던 건데 그런 이더리움에 관한 구체적인 소식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또 그게 긍정적인 전망으로 나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가 풀리면서 불확실성도 사라져가고 있고요. 이 현물 ETF에 대한 증권신고서의 수정본을 이번 주 내로 또 기관들이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가격 흐름 조금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에 대한 얘기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만나볼 내용은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해 말부터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한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 규제가 또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약세장과 맞물리면서 이 여파로 거래소들이 폐업하는 지경에 이르르고 있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인데요. 특히 가상자산으로만 거래가 가능한 중소형 거래소들의 폐업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일간지의 취재에 따르면요. 국내에서 코인으로만 거래가 가능한 곳이 총 22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실제로 거래가 발생하는 곳은 지금 보실 수 있는 포블, 플레타 익스체인지, 비블록 이렇게 단 3곳뿐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그마저도 또 거래 대금으로 따져보면 어제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포블이 5억 5,820만 원, 플레타 익스체인지가 700만 원, 그리고 비블록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원화로 거래가 가능한 주요 거래소들이 있죠. 업비트, 빗썸 이런 주요 5곳의 거래 대금인 3조 639억 원과 비교를 했을 때는 많게는 5,411배나 차이 나는 수치라고 합니다.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코인마켓 거래소와 또 원화 거래소의 거래 대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단연 원화로 거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때문일 것 같습니다. 코인마켓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를 하려면 무조건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USDT로 거래를 해야만 합니다. 원화로 바로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수료를 이중으로 지불을 해야 하고요. 그마저도 원화 거래소보다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 듣다 보면 뭐하러 원화 거래소가 아니라 코인마켓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겠냐라고 또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소형 코인마켓 거래소에는 원화 거래소에서는 거래할 수 없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종목을 거래하기 위해서 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중소형 코인마켓 거래소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는 게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노리고 들어오시는 투자자분들이 있으셨던 건데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시장의 흐름만 보더라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주요 암호화폐에서만 상승세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점점 더 중소형 코인마켓 거래소에는 등 돌리는 투자자들이 많이 생겨난 게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코인마켓 거래소에서 더 이상은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게 됐고요. 거래소의 주 수익원인 수수료 매출이 당연히 급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인마켓 거래소는 실적 악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금융당국의 원화 거래소로의 변경 신청을 계속해서 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국의 심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서 번번이 승인받는 데에 실패했다고 하죠. 지금까지 코인마켓 거래소 22곳 가운데 공식적으로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는 어제 소식을 전한 지닥부터 한빛코, 오케이비트, 텐앤텐, 프로비트, 후오비코리아, 코인빗, 캐셔레이트 이렇게 8곳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거래소들이 지난해 말부터 이번 상반기 내에 폐업을 해왔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종료 선언만 안 했다 뿐이지 홈페이지를 폐쇄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거래가 불가능해진 곳도 다수 있습니다. 비트레이드는 홈페이지를 아예 폐쇄를 했고요. 코인앤코인, 오아시스 거래소, 프라뱅은 업데이트를 한다는 이유로 현재는 가상자산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때문에 규제 준수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영업을 종료하는 거래소들은 지금보다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9월부터 대다수의 업체가 가상자산 사업자로서의 갱신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요건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거래소는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중소형 거래소의 영업 종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항상 입장을 밝히고는 있지만요. 그래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알아서 선제적으로 위험을 조금 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혹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코인마켓 거래소를 통해서 투자를 했다가 아직 현금화를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도 해당 거래소의 운영 상황을 조금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였던 코인마켓 거래소의 영업 종료와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 아직도 시장의 분위기가 다소 침체돼 있기 때문에 좀 무언가를 조심해야 한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은 이전보다는 보수적인 움직임으로 움직이셔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살펴봄직한 이슈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 번째 이슈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이 비트코인의 조정 속에서도 낙관론이 이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현재 계속 6만 5천 달러 선에서 아래 위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8일에는 하루 만에 5.6%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최근 한 달 내에서 최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 전반이 급격한 조정을 겪고 있지만 오히려 비트코인 고래 그리고 채굴자들의 낙관적인 전망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다 보면 지금 당장 또 시장을 들여다보시면서 아니 오늘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아니면 아직도 이렇게 내려온 상태에서 지지부진하는데 무슨 낙관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이 이런 낙관론을 내놓는 데는 또 그만한 근거들이 있겠죠. 근거들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조정을 보였던 대표적인 이유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습니다. 미국 연준이 연내 금리 인하 전망 횟수를 축소했기 때문이었죠. 여기에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연일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있었던 자금이 미국 증시로 흘러 들어갔다라는 분석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미국의 통화 정책이 다시금 비트코인에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 미국에서 잇따라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이 높은 금리에 대한 부작용을 드러낸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지난 화요일 밤에 발표됐던 5월 소매 판매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으로 나왔었죠. 전월 대비 상승률이 0.3%로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2분기 미국의 GDP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빨리 나서야 한다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비교적 변동성이 큰 이런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옵션 등의 파생 상품 시장에서 비트코인 상승에 베팅하는 포지션이 많아진 것으로 확인이 또 됐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콜옵션의 수요가 풋옵션 수요보다 2배 이상 초과하면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한 전망이 낙관론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고래 또 투자자들의 가격 하락이 예상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매도 압력이 줄어들었다는 점도 긍정적인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최근 채굴자 유출 지표가 0.8 이하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채굴자들의 매도 압력이 아주 약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파생 상품 시장에서의 강세 그리고 채굴자들의 매도 압력 감소가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6만 4천 달러 선까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가격 압박은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금리 인하와 관련된 또 비트코인에 관련된 낙관론 펼쳐봤습니다. 낙관론이 계속해서 시장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은 이 심리적인 부담을 내려놓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시장을 들여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